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학용어원의 고유희 교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심혈관 및 조혈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우리 지난주에 심장에 대한 구조, 그 다음에 해부학적인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진단 용어, 그 다음에 수술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 AVSD 방실 중격 결손까지 공부를 했고요. 자, 우리 학생들 교재 31페이지 보시면 이스케미아, 허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스케미아, 허혈은요, 조직의 국소적인 빈혈 상태로, 그러니까 우리 어네미아, 이제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는 것이 원인이 돼서 그 해당 부위에 혈액이 있음을 거의 인정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이제 어네미아, 빈혈일 때 그 조직의 국소적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그 우리 하얗게 되는 거 있잖아요. 요걸 이제 이스케미아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이스케미아의 증상으로는 통증, 페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얗게 되는 창배, 그래서 이제 뭐 손가락 끝이라든지 얼굴이 이제 한면 하얗게 되는 이런 이제 창백 증상이라든지, 그쪽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맥박이 감소한다던가 그 부위에, 그 다음에 이제 감각이 이제 뭐 저린 감각이라든지 둔한 감각, 이런 감각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이데마, 부종이라든지 팔씨, 마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허혈, 이스케미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케미아하고 어네미아, 빈혈하고는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케믹 허트 디지즈라고 해가지고 우리 easy는 쉬운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제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질병을 disease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disease 또는 disease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제 ischemic heart, 그러니까 이제 그 하트에 허혈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허혈 심장병이라는 그 진단명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제 그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는 동맥을 관상동맥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콜로너리 아테리라는 그 의학 용어를 사용을 했었고요. 자, 관상동맥의 병변 때문에 이제 심근으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심근에 허혈성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그 이스케믹 허트 디지즈라는 그 명칭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이스케믹 허트 디지즈 같은 경우는요, 협심증이라든지 우리 엔자이나 팩토리스라든지 심근경색증, 그래서 마이오카디아 인팍션, 그 다음에 무증상 허혈 심장병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증상은 심톰이 없는, 증상이 없는, 그래서 뭐 에이심토마틱 뭐 이런 이제 그 진단명을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뒤에서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무증상 허혈심장병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증상이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없을 뿐이지 이제 심근으로의 혈액 공급이 장애가 받다 보니까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케미아라는 말은 허혈, 그래서 국소적인, 그러니까 조직의 국소적인 빈혈 상태로 인해 가지고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제 이게 우리 이제 심혈관을 배우다 보니까 그 심장 쪽에 이스케믹 증상이 나타나면 이것을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라고 해가지고 허혈 심장병이라는 그 진단명이 나타난다. 자, 여기 보시면 네. 이제 그 관상동맥, 이게 이제 그 콜로너리 아테리죠. 그래서 콜로너리 아테리는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세 개의 분지로 나뉜다. 그래서 오른쪽에 콜로너리 아테리가 있고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두 개의 동맥으로 나뉜다라고 이제 배웠었는데, 여기에 이제 스테노시스 협착이라든지 어클루전, 이렇게 이제 막힘 증상,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이스케미 헐트 디지즈,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막힘 증상이라든지 좁아지는 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아테로스클레로시스라고 해가지고요, 죽상경화증이라고 이제 병명을 넣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클레로시스라는 말이 딱딱하게 굳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스클레로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도 앞에다가 뭘 붙이냐에 따라서 무슨 경화증, 그러니까 이제 딱딱하게 굳어가는 거, 경화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있고 아테리오스클레로시스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아테로, 이제 죽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죽 아시죠? 예. 그래서 죽의 모양이라든지 크림의 그런 물질이 이제 침착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아테로스클레로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상경화증 같은 경우는 지방이 침착돼서 콜레스테롤 결정이 함유된 이런 이제 크림 모양이라든지 죽 모양, 이런 것들이 이제 혈관 안에 형성되는 거고요. 아테리오스클레로시스라고 해가지고 이 세동맥경화증 또는 이제 동맥경화증이라는 얘기는요, 혈관이 노화돼서 딱딱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아테리오스클레로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테로스클레로시스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느냐, 아테리오스클레로시스라는 명칭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죠. 증상은 어쨌거나 동맥이 딱딱하게 돼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거라든지, 아테로스클레로시스, 죽상경화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증상은 비슷한데, 경화되는 것은 비슷한데 이유가, 원인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조금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동맥 같은 경우는 에올타, 대동맥이 있었고, 아테리, 동맥이 있었고, 아테리올이라고 해서 세 동맥이 있었고요. 캐필러리, 모세혈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올타에 문제가 있는지, 아테리나 아테리올에 문제가 있는 건지, 캐필러리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조금 신경을 써가면서 좀 같이 스펠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콜로너리 아테리에서 보시면 정상적인 콜로너리 아테리는 이렇게 혈관 속이 깨끗하죠. 그래서 이 안으로 이제 혈액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아테리오스클레로시스 보시면 이렇게 지방 덩어리, 그래서 이게 이제 크림 모양, 죽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조금씩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저희 공부할 때는 이 대나무 마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배우기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테로스클레로시스에서 블러드 클럿이 여기 블러드 클럿이 이제 혈액이 이제 굳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것들도 여기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테로스클레로시스에다가 블러드 클롯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막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뒷부분은 괴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허혈성 심장병에서 협심증, 그 다음에 심근경색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왔었는데요.
우리 협심증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협심증이라는 진단 용어는 엔자이나 팩토리스라고 조금 길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엔자이나 팩토리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냥 같이 이제 한 단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 협심증 같은 경우는 이제 관상동맥에 이제 그 심근으로 혈액을 보내는 관상동맥의 부분적 폐쇄에 의해서 협심증 같은 경우는요, 평상시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을 영유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심장이 많은 활동을 하게 됐을 때, 우리 심장이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 뭐 팔피테이션이라든지,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심장에 충분하게 피를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심장이 많은 활동을 막 빨리 뛰거나 뭐 깊게 뛰거나 이럴 때. 근데 부분적인 폐쇄에 의해서 충분하게 혈액을 공급하지 못했을 때 이런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협심증 같은 경우는 가슴 통증이 막 경련성으로 막 해가지고 느낌이 숨을 못 쉴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우리 이제 뭐 공황 장애라든지 이런 증상하고 조금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이 엔자이나 팩토리스 협심증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카디오마이오패시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잘라볼까요? 카디오, 심장, 마이에다가 매개문 붙여서 마이오, 그래서 근육, 패시, 병증이라고 해서 카디오마이오패시라고 하면은 심근병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심근병증은 그냥 말 그대로 심장 근육에 이제 질병이 발생을 하는 질병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머리 원발성이 있고요. 원발성은 이제 그 원초적인 질병이 이제 심장 근육에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프라이머리 하면 이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우리 고혈압 같은 경우도요, 이제 뭐 원발성이 있고 속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발성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 이제 그 유병률이 높아지는 이런 질병을, 고혈압을 프라이머리 하이퍼텐션, 원발성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속발성, 세컨더리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원인이 알려진, 정확하게 원인이 알려진 2차적인 특이적인 심근 질환을 이제 세컨더리 카디오마이오패시라는 병명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근병증은 이제 원발성과 특이성으로 두 개로 나뉜다. 자, 보시면 이제 이런 플라그가 여기 보시면 이제 플라그가 이렇게 콜로너리 아테리에 침착이 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콜로너리 아테리 모양이 조금 변형이 되면서 충분하게 그 혈액 공급을 이제 insufficiency, 불충분하게 그 하트에다가 그 블러드 플로우 이제 충분히 보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하트 머슬의 심근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그래서 뭐를 동반을 하느냐, 체스트 페인을 동반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벤트리클, 심실, 정상적인 심실인데요. 얘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그래서 얘가 좀 enlarged, 커졌다. left and right ventricle. 그래서 좌심방, 우심방이 커지는데, 이게 뭐 때문에 기인을 하느냐, 그 카디오마이오패시, 그래서 심근병증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양쪽의 심실이 조금 커지는, 이런 것들도 우리 심근병증에 들어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의학 용어이다 보니까 해부적인 것도
그 우리 해부 용어라든지 증상 용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진단 용어, 수술 용어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다 보니까 이런 해부학적인 것들을 빼놓고 배울 수가 없기는 한데요. 자세한 것들은 우리 이제 해부학 시간에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오카디알 인팍션이라고 해서 우리 심근경색증, 심근병증의 이제 그 증상 중에 마이오카디알 인팍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팍션은 딱딱하게 굳는 경색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계속 하고 있죠. 마이오, 맥의 모음을 써서 근육, 카디알, 심장. 그래서 심근에 인팍션, 경색이 왔다. 그래서 경색이 오면요, 그 혈관이 막힌 동맥에 의해서 그 나머지 끝으로 가는 부위에 이제 괴사에 빠진 썩어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증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동맥경화증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 쪽에 이제 그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혈전, 그래서 아까 블러드 클롯 보셨죠? 그래서 혈전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동맥이 지나치게 좀 딱딱하게 굳었을 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심근경색증도요, 그 엔자이나 팩토리에스하고 비슷하게 가슴의 통증, 그 다음에 이제 막 우리 많이 아프면 식은땀도 나잖아요. 식은땀도 나고 보미팅, 이제 막 구토도 일어나고 얼굴이 하얗게 창백해지고 혈압도 떨어지면서 맥박수도 감소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심장이 막 아프다 보면 호흡수가 또 하이퍼벤틸레이션, 호흡수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는 우리 그 학생들 막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중년 이후에 남자분들이 막 가슴을 쥐어 짜면서 나중에는 막 이런 위에 있는 증상들이 나타나다가 싱콥, 실신하는 것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빨리 발견을 해서 우리 그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골든타임 안에 치료가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 사망까지 이렇게 되는 굉장히 조금 치명적인 질병이 이 마이오카디아 인팍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관상동맥에 왼쪽으로 가는 분재 관상동맥에 이렇게 아테리에 이제 뭐 혈전이라든지 아니면 경화가 심해가지고 혈액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네크로시스, 괴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심근경색증의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질병이죠. 그래서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을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이게 어떤 질병에 기인해서 이 증상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면 조치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시면 이제 시기를 놓치시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Hypertensive Heart Disease라고 해가지고 하이퍼텐션, 고혈압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혈압성 심장병. 그래서 그 고혈압에 의해서 생기는 심장병인데요. 이 고혈압성 심장병 같은 경우는요, 그 좌심실 비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에 그 병력이 있는 그 패스트 히스토리상에 과거력에 고혈압이 있고 좌심실 비대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고혈압 심장병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보시면 고혈압이 지속이 되면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펌프 기능을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펌프 작용을 해가지고 정맥과 동맥의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심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펌프로서의 기능을 잊어버리면서 심장 기능 상실에 빠지게 된대요. 이 고혈압성 심장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동맥의 저항이 증가돼서 심장에서 펌핑하는 데 어렵고, 또 이러다 보니까 혈관이 탄력성을 잃고 딱딱하게 변화하는 것을 그 고혈압성 심장병이라고 하는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네. 좌심실이 딱딱하게 이렇게 근육이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 펌프 기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얘가 딱딱하다 보니까 벤트리클의 벽, 심 그 벽에 이제 딱딱하게 굳다 보니까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증상이 뭐냐? 굉장히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제 클로닉, 만성적으로 이제 혈압이 높아져서 이 고혈압 심장병이 발생을 했을 때 뇌에서는 스트로크, 뇌졸중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러드 베슬, 혈관이 이제 데미지,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트 어택, 그래서 우리 막 이렇게 아까 앞에서 나타났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하트 페일러, 심실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키드니 페일러라고 해갖고 신장, 콩팥 기능도 제 기능을 못하는 이제 그 기능 상실이라든지 기능 저하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이퍼텐시브 하트 디지즈라고 하면 하트, 심장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펌핑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뇌에도 심장에도 그 다음에 신장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것도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고혈압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혈압을 정상 혈압으로 유지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렇죠. 우리 앞에서 그 혈압 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 진단 내리는 거 배웠었죠. 그래서 정상 혈압은 120에 80이었고 140에 90 이상일 때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이 120에 80에서 140에 90 사이를 이제 그 전 고혈압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140에 90 이상이 아니더라도 혈압 관리는 꾸준히 하셔야지 이렇게 전신적인 증상들을 조금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ngestive heart failure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conges티브라고 해서 울혈성이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울혈성 같은 경우는 정맥혈이 몰려 있어서 우렬이든 몰려 있어서 이제 하트 페일러 심장의 제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을 그 congestive heart failure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경우는 CHF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줄여가지고. 그래서 CHF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펌핑 기능이 조금 없어진, 그러니까 우렬이 되다 보니까 말초로 보내는 기능이 없어진 이런 것들을 우렬성 심부전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정맥혈이 심장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지 못해가지고 그 정맥 속에 혈액이 정체되어 있는 이런 것들인데요. 혈액이 말초 부분에 정체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폐를 돌아서 좌심방으로 가야 되는 피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산소를 머금은 그 폐 정맥이지만 동맥혈이 좌심방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좌심방으로 돌아오지 못한대요. 정체되다 보니까. 그래서 폐 정체가 되면 폐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 교환, 가스 교환 기능도 떨어지게 되겠죠. 왜냐면 이제 정체되어 있어서 제 기능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숨이 차고 숨쉬기 힘든 증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심부전 하트 페일러이기는 하지만 폐에도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숨차고 그 다음에 막 숨을 이제 우리가 보통 숨 쉬는 것을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호는 이제 내쉬는 거, 흡은 들이쉬는 건데 이런 이제 호흡 기능도 힘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온 몸을 돌아서 정맥혈이 우심방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우심방으로 돌아와야 되는 피가 말초에 정체가 되어 있대요. 그러면 온 몸에서 혈액이 정체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온 몸이 붓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데마,
이제 부종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CHF 같은 경우는 자, 원인을 볼까요? 원인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심장 판막증. 우리 이제 앞에서 판막 배웠죠. 그래서 삼천판, 그 다음에 승모판, 폐동맥판, 그 다음에 뭐 대동맥판, 이런 이제 판막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태어났을 때, 선천적으로 이미 심장병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라든지, 마이오카디아패시라고 해서 심장 근육병이라든지, 바로 앞에서 배웠던 하이퍼텐시브 하트 디지즈, 고혈압성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그 심부전이 오는데 이게 이제 컨제스티브, 이제 정맥결이 이제 정체가 되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증상 같은 경우는 앞에서 숨쉬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예, 숨쉬기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호흡곤란이라든지 가슴뛴, 뭐 팔피테이션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폐에 혈액이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폐 부종도 이제 발생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우심 쪽으로 이제 부전이 있다라고 하면 이데마, 이제 팔 다리가 익스트리미티, 팔하고 다리하고 부종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간도 커진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잘라서 메갈리라는 얘기는 커진다, 비대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이제 뭐 카디오메갈리, 뭐 심비대, 뭐 이런 것들 배웠는데 앞에다가 헤파트라는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헤파틱은 간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매개 모음을 써서 헤파토메갈리, 간 비대.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메갈리, 뭐 스프린, 비장이죠. 그래서 스프레노메갈리, 비장도 커진대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슴에 이제 그 흉수가 차게 되고 이제 배에는 복수가 차게 되는. 그래서 우려성 심부전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네. CHF 증상에서 보시면 이제 그 가슴에 이제 폐 부종이 일어나면서 이제 커핑, 기침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hortness of breath, 숨 쉬는 게 굉장히 이제 피곤하고 막 짧은 숨, 이런 것들을 이제 쉬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펄머널 이데마, 폐 부종이 떠난다라고 했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플루이드가 폐에 이제 차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심장의 펌핑 기능이 약해졌다. 그래서 이제 펌핑 기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플레우라 이퓨전, 폐에 이제 삼출물이 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삼출물이 차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사이티스, 이제 그 배도 이제 스웰링, 이렇게 커지게 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팔 다리도 이렇게 부어 있어요. 팔 다리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팔 다리도 이데마, 부종이 발생을 하고 스웰링이라는 거 이렇게 조금 커지고 부풀어 오른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CHF 같은 경우는 우려성 심부전, 심장에서 말초로 혈액을 보내는 펌핑 기능이 없어지는 건데, 이 심부전은 심장에서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심장이 이제 펌핑 기능을 하고 혈액 공급을 하고 가스 교환을 이제 하기 위해서 폐로 이제 적절한 혈액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됐을 때 이렇게 전신적으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오카르다이티스라고 해가지고 마이오 근육, 그 다음에 아이티스 염증이라고 해서 마이오카르다이티스 하면 심근염이 돼요. 그래서 심근에 염증이 이제 스며들어서 침윤이 이제 그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은 근육세포가 이제 네크로시스, 괴사가 됐거나 변성이 됐거나 이랬을 때 이제 그 심장 근육병이 생기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 심근염, 그래서 마이오카르다이티스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우리가 어떤 질병 같은 경우 보면 호발 연령이 있잖아요. 나이하고 이제 질병하고의 연관성이 좀 있는데 이 심근염 같은 경우는 좀 나이하고 상관없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바이러스 그런 것 같아요. 원인이 대부분 이제 바이러스이다 보니까 나이하고 상관이 없이 이제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콕사키 바이러스라든지 에코바이러스, 그 다음에 폴리오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뭐 바이러스에 의한 뭐 박테리아보다는 거의 이제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플루엔자라든지 폴리오, 우리 소아마비라든지 에코나 콕사키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염증이 심근에 이제 스며들었거나 스며들어서 염증이 발생을 하면 근육세포가 괴사가 되고 변성이 되고 이런 것들인데요. 이 심근염, 염증이 발생을 했을 때는요, 심장이 조금 비대해진대요. 예. 그래서 우리 카디오메갈리, 심장이 비대해지고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이 나타난대요. 우리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이 뭐였었죠? 우리 아리스미아, 부정맥이었죠. 그래서 심근염으로 인해서도 이 아리스미아, 이제 부정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진단 용어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